맛있어요. 지난 영상부터 저희가 이제 저희 아버지와 같이 요리가 낯선 분들, 어려운 분들 위해서 제가 밥하는 것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매주마다 또는 1.5주에 한 번씩은 하고 있는 거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제가 엉파라고 하는 업체, 여기 소고기 목초우, 호주에서 오는 것들 수입하는 업체인데, 여기서 목초우가 한 팩에 약 7,000원 정도 해요. 250g. 저는 보통 이거를 한 번에 한 10팩 정도 사가지고요, 1주에서 1.5주 정도 나눠서 필요할 때 먹습니다. 요리할 때 중간에 재료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요리가 있을 때 사이드로 뭐 샐러드를 먹을 때 추가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먹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주말이나 한 휴일에 딱 1시간 정도 이내, 한 30분 정도 쓰셔가지고 얘를 다 쪼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를 냉동해서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쓰면 일주일이 편해집니다. 오늘 그걸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는 게 저희 이제 엉파에서 나온 목초우들이고, 그래서 필요한 거는 딱 이 찜기가 있으면 됩니다. 보통 찜기가 없는 분들 있을 텐데 저는 찜기는 꼭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걸로 해 먹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찔 수도 있고, 채소를 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라이브 스무디 같은 거 할 때 그 재료들도 한번 쪄야 되잖아요. 그때 찌는 게 좋은데,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찜기는 그 1단 찜기인데 얘는 2단 찜기예요. 이걸 샀던 이유는 진짜 이 고기를 찌기 위해서였어요. 저희 고기를 찌면 보통 이 한 층에 고기가 2팩이 들어가는데, 얘를 쓰니까 좀 더 넓고 해서 한 층에 한 고기를 2팩, 3팩 넣고 단으로 쌓으니까 한 번에 4팩에서 6팩 정도를 동시에 찔 수 있어요. 자, 아버지, 찜기에다 물 넣고 물 끓이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하나씩 뜯어주면 돼요. 이제 물이 끓기 시작했고요. 이 고기들은 원래 냉동해서 오는데 제가 어제 밤에 얘를 냉장실에 옮겨놨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상온에 놔둬서 조금 더 해동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요리라고 하기에는 어이가 없는 그냥 밀프렙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미리 해놔야지 이런 작업들을 해놨을 때 저희 한 주가 조금 더 편해져요. 이렇게 해서 저는 선글게 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금을 좀 뿌려줍니다. 후추도 지금 한번 뿌려줄게요. 그래서 고기 잡내를 조금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7분 동안 쪄줄 겁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찌는 게 삶거나 굽는 거보다 좀 뭐가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편해요. 한 번에 6팩을 한 번에 가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굽는 걸로는 쉽지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건강을 봤을 때는 사실 어떤 음식이든 이렇게 우리가 고온에 가열을 오래 하는 거, 근데 그게 삶거나 찌는 게 아니라 이런 기름에 굽는 방식은 조금 더 태울 수밖에 없고, 뭔가 거기서 이런 AG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보통 고기를 구울 때 고기가 이렇게 갈색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맛있게 만드는 그 감칠맛의 비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할 때 만들어지는 또 당화 생성물 같은 것들이 많이 먹어서 좋은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불필요하게 굽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유해하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뭐 평소에는 굽는 요리 할 때는 맛있게 먹을 때는 하지만, 가능할 때는 그렇게 찌는 게 찌고 삶는 게 조금 더 굽는 거, 튀기는 것보단 건강하다.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고 한 번에 할 수 있고 편하고 건강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찐다. 하지만 맛을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사실 고기를 삶거나 찌는 게 그렇게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든지 굽고 튀기고 태우면 맛있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평생 먹는다 생각했을 때는 저는 많이 먹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찌는 것을 가능한 최대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소분할 때 다양한 용기가 있겠지만, 이렇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열에 좀 강한 친구를 쓰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유리로 된 밀폐 용기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 뜨거운 상태로 넣었을 때 얘가 좀 더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를 냉동실에 넣는다고 했을 때도 꺼냈을 때 우리가 급할 때는 바로 전자레인지 돌리려면 그때는 유리용기가 좋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네, 지금 5분 정도 지났고 이 정도 느낌인데, 이쯤에서 한번 뒤집어주면 좋아요. 제가 7분을 찌는 이유는요,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만약 이걸 바로 드시는 게 많은 경우에는 10분을 찌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얘들을 이제 어떤 요리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리에 추가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덜 찌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소금 간 같은 건 여러분들이 좀 이것들을 활용하시는 요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더 소금을 넣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 정도 충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남은 시간 조금 더 쪄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 됐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조금 더 이거를 바로 드시는 분들은 3분 정도 더 쪄도 괜찮아요. 저는 보통 얘를 요리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7분 정도만 찝니다. 한 끼에 보통 고기만 먹는다 하면 몇 그램 정도 드세요? 저는 한 끼에 한 200에서 250 먹습니다. 이게 200 정도예요. 네. 우리가 소고기 같은 거는 이 함량의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200g 정도면 여기서는 한 4, 50g 정도의 단백질이죠. 보통 우리가 성인이 하루에 권장되는 단백질 섭취량이 자기 체중 숫자만큼이거든요. 체중이 60kg이면 하루에 60g 정도의 단백질 먹는 게 권장량이에요. 그럼 매일 식사에 단백질을 잘 챙겨 드세요? 매일? 일단 매일은 잘 챙겨 먹는 것 같고요. 몇 끼를 잘 챙겨 먹는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얘가 되게 좋은 게, 저도 운동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까 1배가 아니고 1.5배 정도는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1.5배를 먹으려면 사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한 끼 정도 또는 두 끼 정도를 단백질 잘 채워주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예 아침에 오전에 첫 끼를 이렇게 거의 200g, 250g을 채워서 샐러드랑 같이 먹든지 아니면 요리할 때 넣든지, 거기다가 이제 하루 중에 달걀을 이제 한 4개, 3개 정도 추가해주면 달걀 하나에 또 단백질이 한 5에서 6g이거든요. 달걀 4개를 먹으면 24g이죠.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두고 거기에 추가로 뭐 생선을 먹는다던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항상 저는 이렇게 엉파고기 한 팩 정도 또는 그거보다 적은 양 정도를 하루에 나눠서 한 끼 또는 두 끼 먹는다고 할 때 제가 원하는 딱 단백질 섭취량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간혹 이제 소화가 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어른분들이나 아니면 위가 좀 안 좋다. 그럴 때 고기 먹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단백질을 좀 잘 채울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사실 소화력은 능력이에요. 운동 능력처럼. 근데 이게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 대로 살아야 되는가 할 때, 그거는 내 근육이 많이 없으면 근육 없이 살아야 되는가? 근육이 없으니까 나는 운동을 안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꽤 필요하고 그 소화력을 올리기 위해서 회복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당장 소화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뭐 채소든 고기든 어떤 것이든 소화가 안 되면 몸에선 독이기 때문에,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조심스럽게 이제 소화관의 회복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소화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고기를 안 먹거나 아니면 단백질을 덜 먹어버리면 또 하나의 문제가 근손실과 근감소. 근데 50대부터는 이제 근감소가 빨라지고, 근감소를 막으려면 근력 운동을 충분하게 하는 것과 단백질을 넣어줘야지 그 빌딩 블락, 재료가 들어오니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 당장 내가 지금 약하다고 해서 피할 문제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소화력을 올릴지에 대해서 판단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바로 놔둬도 괜찮은데요, 저는 나중에 먹기 좋게 썰어서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6팩을 쪄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자분들이나 좀 양 적으신 분들은 사실 더 나눠도 괜찮아요. 저는 좀 많이 먹는 남자라서 이렇게 5, 6개 나눠 먹을 수 있게 쪘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을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리고 바로 먹는 것들은 따로 빼놨다가 냉장실에 둘 수도 있고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찐 고기 있잖아요, 좀 남겨놨는데 얘랑 슈퍼파워 샐러드, 겸맥스 라이프샤이에서 나왔던 지중해식 샐러드, 얘랑 아보카도 반 개에서 1개 정도 같이 해서 먹으면 좋아요. 제가 원래 발견한 제품 중에서 가장 만족하는 제품 중 하나가 후숙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이렇게 사면 어떤 것들은 안 익어 있거나 그래가지고 막 기다리는데 갑자기 먹을 때가 돼서 딱 보면 이미 맛이 가 있고, 그래서 되게 아보카도를 못 먹고 버릴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은 아보카도랑 버린 아보카도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보카도를 아무리 저렴하게 사도 사실 얘를 하나를 날려버리면 또 2,000원 날라가잖아요. 1,500원 날라가거나. 근데 이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선모 식품몰에서 후숙 아보카도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링크는 또 제가 밑에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 아보카도를 도마에 넣고 썰어도 괜찮지만, 도마 썰면 또 설거지 나와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귀찮을 때는, 이건 지금 최근에 산 건데 이미 후숙이 다 돼 있어요. 칼집을 먼저 내서 그냥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접시 하나 놓아주시고, 여기 제일 먼저 샐러드부터 넣어줄 거예요. 샐러드는 제가 오늘 아침에 냉장실에 해동해 놨어요. 고기 아까 쪄던 거 살짝 올려주시고, 고기가 오히려 듬뿍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보카도는 아까 상태에서
여기 올리브를 뿌릴 거고 각자 좋아하시는 올리브 쓰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하면 한 20g에서 한 30g 정도 넉넉하게 넣어요. 지금 간을 조금 더 해주고 후추도 넣어줄게요. 후추도 넣어줍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맛있고, 혹시나 여기에서 지금 내가 아직 입맛이 조금 단 걸 좋아하거나 자극적을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발사믹 식초, 설탕 없이 만들어진 순수한 발사믹 식초 드리즐 이렇게 해주면 더 감칠맛 넘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입니다. 한 끼 먹으면 정말 배부르고, 아마 여자분들은 이렇게 먹으면 한 끼 다 먹기에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기나 이런 아보카도 양을 좀 절반 정도 줄이셔가지고 드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먹어야지 헛헛하지 않고 한 끼를 되게 포만감 있게 먹을 수 있고, 저같이 이렇게 운동량이 많은 사람도 이렇게 먹고 나면 보통 한 아침 8시쯤 먹으면 한 오후까지 배가 안 고프죠. 그래서 한 오후 좀 늦게 됐을 때 한 끼를 더 먹게 되는 그런 포만감 좋은 영양 가득한 식사입니다. 맛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버지 꼭 해보시고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 보내십시오.